1라운드 지명이면 다 잘할 줄 알았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야심차게 선택했던 1라운드 투수들이 충격적인 부진으로 팬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몸에 봤던 조대현과 김기훈이 나란히 2군 무대에서 볼넷 퍼레이드와 속구 구속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 사실상 붕괴 수준의 투구를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조대현은 이제 육성 선수 신분으로까지 밀려난 상황. 팬들의 입스 아니냐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게 된 지금, 과연 이 선수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그들의 현재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기아 타이거즈의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조대현. 고교 시절 조대현은 193cm의 장신에서 쏟아지는 150km대 강속구를 무기로 괴물 신인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었던 기대주였습니다. 빠른 포심과 슬라이더 조합만으로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했기에 1라운드 지명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조대현의 이름은 퓨처스 리그의 문제야, 심지어 입스 의심 선수라는 우려 속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KT 2군과의 경기에서 조대현은 선발로 나서 0.2이닝 3실점, 4개의 볼넷을 허용하며 자진 강판됐습니다. 경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실점보다 스트라이크조차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타자부터 스트레이트 볼넷, 이어서 2번, 3번 타자에게도 연속 볼넷. 포수가 공을 잡기조차 힘들 정도로 엇나가는 공들은 제구력의 붕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죠. 그나마 한 명의 주자를 견제로 잡아내며 흐름을 끊는 듯 했지만 이어진 적시타와 또 하나의 볼넷, 그리고 2타점 허용까지 이어졌습니다. 투수로서 기본 중의 기본인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넣는 것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부진의 문제를 넘어 경기 운영 불가 수준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구속 하락입니다. 고교 시절 152km까지 찍었던 조대현의 포심 패스트볼은 이날 경기에서 130km대 초반에서 중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투수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속도에서 이탈이 발생하면서 타자 입장에서는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로 지적되는 부분은 체력과 피지컬의 관리입니다. 조대현은 190cm가 넘는 체격을 가지고 있지만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 하체의 힘과 유연성, 중심 이동 능력에서 아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상체주도 피칭이 반복되면서 공에 실리는 힘이 분산되고 이로 인해 구속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폼의 불안정입니다. 조대현은 입단 후 피칭 메커니즘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팔각도 변화, 릴리스 포인트 수정 등 복합적인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고 여전히 투구 동작이 일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로 인해 제구력의 불안정성과 멘탈 흔들림이 동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멘탈입니다. 조대현의 최근 경기 내용을 보면 자신감 결여와 함께 던지기 전에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이는 단순한 슬럼프라기보다는 입스의 초기 징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입스란 정신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술 발휘가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특히 투수의 경우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넣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포수 미트조차 벗어나는 공들이 속출했고 투수로서 승부에 임하는 공격적인 마인드셋은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공을 던지기 전 마운드 위에서 흔들리는 시선, 주저하는 발걸음, 바뀌지 않는 루틴 등은 조대현이 현재 얼마나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조대현의 현재 상태는 단순한 부진을 넘어 제구력 붕괴, 구속 저하, 멘탈 흔들림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단기적인 교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조대현의 재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기 출전이 아닌 전반적인 리빌딩, 즉 투수로서의 재구축 작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양현종의 후계자 김기훈이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을 때 팬들과 구단 모두가 기대한 롤모델은 명확했습니다. 좌완 투수로서 고교 시절 보여준 압도적인 구위, 그리고 강심장이라 불릴 만큼 흔들림 없는 피칭은 그를 차세대 에이스로 부르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2024 시즌 현재 김기훈의 이름 앞에는 아쉽게도 제자리 걸음, 불안한 성장 곡선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열린 KT 2군과의 경기. 김기훈은 마운드에 오른 직후 단 한 명의 타자도 잡지 못한 채 3타자 연속 볼넷, 이어지는 폭투와 3점 홈런, 결국 0이닝 5실점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남기고 강판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던진 12개의 공이 모두 볼이었다는 사실. 투수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능력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김기훈의 부진은 단기간에 슬럼프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로 입단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안정한 제구와 기복 있는 경기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한 경기에서는 150km대 초반의 강속구와 묵직한 체인지업으로 타자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등판에선 또다시 볼넷 퍼레이드와 급격한 멘탈 붕괴로 마운드에서 조기 퇴장하곤 하죠. 결국 문제는 폼과 멘탈의 불안정성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없는 구조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김기훈은 밸런스 붕괴, 릴리스 포인트 불일치, 하체의 중심 붕괴 등 다양한 메커니즘의 문제를 노출했죠. 이는 결국 기본기의 문제입니다. 투수로서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반복성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향후 1군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김기훈이 처음부터 제구형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좌완이라는 포지션 그리고 평균 이상의 구위 덕분에 제구에 다소 아쉬움이 있어도 용서받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프로 레벨에서는 다릅니다. 구속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결국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고 상대 타자의 약점을 찌를 수 있는 정밀함이 필수입니다. 김기훈은 여전히 볼넷, 카운트 몰림, 실투, 장타 허용이라는 전형적인 루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군 경기에서도 첫 타자에게 볼넷, 다음 타자에게도 볼넷, 그리고 연이어 3연속 볼넷. 이 상황을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제구력이 없다는 상대의 확신이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 김기훈의 공은 기다리면 볼이 될 확률이 높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뜻이죠. 김기훈이 기대를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좌완 특유의 타이밍 깨트림과 묵직한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평균 구속이 140km 초반에서 머물고 있으며 패스트볼의 움직임도 예전만큼 위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김기훈의 패스트볼을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는 타구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투수가 가진 좌완이라는 장점이 무력화되는 순간 그는 그저 제구 안 되는 140km 초반대 투수가 되어버리죠. 이는 팬들이 과연 1라운드로 지명될 수준이었나? 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김기훈은 현재 제구력, 구속, 멘탈, 반복성, 경기 운영 능력 등 전방위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고교 시절의 포텐만으로는 더 이상 1군의 문을 열 수 없으며 이제는 진짜 프로의 시간표에 맞춰 자신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문제는 김기훈이 그동안 비슷한 문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기복이 크다, 제구가 안 된다, 멘탈이 불안하다는 지적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팀 차원의 육성 전략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몇 년간 드래프트 전략에서 미래의 마운드 구축을 핵심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고교 시절부터 주목받던 우완 조대현과 좌완 김기훈을 각각 1라운더로 지명하며 좌우 에이스 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죠.
이들이 성장해 1군 로테이션과 불펜진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시나리오는 기아의 전력 운용 플랜의 핵심 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 시즌이 시작된 지금 이 두 명의 유망주가 퓨처스 리그에서 나란히 무너지는 모습은 단순한 개인의 슬럼프를 넘어 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일이, 윤영철 등 이미 1군급 좌우 선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훈과 조대현을 향후 2 내지 3년 내 풀타임 로테이션 진입이 가능한 카드로 분류해왔습니다. 특히 불펜이 불안하거나 시즌 중반 선발진이 흔들릴 때 투입할 내부 보강 자원으로 기대해왔죠. 하지만 현재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구속 저하, 재고 붕괴, 멘탈 붕괴는 단순히 경기력 저하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시 1군 자원으로 대체할 플랜 B가 없다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즉, 장기적으로 이들을 준비시켜 전력을 안정화하려던 구상 자체에 큰 금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범호 감독이 2025 시즌을 맞아 내부 자원 육성을 통한 2연패를 외쳤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들이 무너진 셈입니다. 현재 기아의 1군 마운드는 내일, 양현종, 이일이, 윤영철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발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즌은 길고 예기치 않은 부상이나 컨디션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작년 정혜영이 부진으로 이탈했을 때 정우영이나 신인 최지민이 대체 투입되었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했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좌완 불펜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기훈이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 6에서 7회 승계 주자 관리와 좌타자 상대에 있어 전술적 옵션이 하나 더 생겼을 것입니다. 조대현 또한 장신 우완 불펜 자원이 드문 기아에서 리스크 분산 카드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두 선수 모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아는 1군 투수진 과부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진 셈입니다. 만약 불펜이 과부하에 빠지면 기존의 선발 자원들이 불펜으로 이동하거나 무리하게 로테이션을 줄여야 하는 비상 운용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1라운드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기대치가 매우 높았던 만큼 현재의 상황은 팬들의 신뢰 붕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팬 커뮤니티에서는 또 그 얘기야. 도대체 몇 년째 기대만 시켜. 1라운드 도박 실패다라는 반응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실망이 아니라 구단의 육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대현과 김기훈은 입단 초기부터 같은 문제점을 반복해왔고 팬들은 코칭이 바뀌어도 왜 나아지지 않느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두 선수가 다시 기회를 받을 경우 지명순위 프리미엄 때문에 기용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불신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수 개인의 부진이 팀 운영과 팬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기아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퓨처스 리그에서의 장기적인 교정 프로젝트 가동입니다. 그 핵심은 폼 교정, 멘탈 안정, 구속 회복, 실전 투구 감각 회복이라는 4단계 로드맵입니다. 단, 이 과정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구단이 이들에게 다시 1군 콜업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기 전에 두 선수가 실전에서 안정된 재구와 최소한의 구속을 회복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즉, 기록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새로운 트레이닝 방식을 도입하거나 멘탈 코칭 전문가의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입스 여부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지금 이들의 문제는 기술 이상의 심리적 요인이 크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코칭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대현과 김기훈의 동시부진은 기아의 육성 전략, 1군 마운드 플랜, 팬심 관리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전방위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1군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단의 전략적 대응과 두 선수 개인의 의지가 지금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